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 진격해서 러시아 본토를 장악한 지 14일째 승승장구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명까지 포로를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번 본토 진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하루 최대 150여 명의 러시아 징집병을 포로로 잡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는 정규군을 최전선에 모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이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그 빈 공간을 이들 징집병을 배치해 놓고 방어를 하도록 한 것이죠. 크루스크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도시 수미 지역 군사행정수장인 올렉시 드로즈덴코라는 사람은요, 국경을 지키는 러시아군 대부분이 어린 징집병들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와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자진투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0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나 무기를 제공받지 못한 어린 병사들로 인근 숲이나 마을 건물 지하실 등에 숨어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발각되면 투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 징집병 문제가 러시아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징집병 포로는 러시아 내부에 지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러시아는 18세 이상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간 징집병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업군인, 그러니까 계약병이 아니죠. 징집병은 계약병과 달리 해외 파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전투 작전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집병을 동원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에 동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안전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오자 이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푸틴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연락이 끊긴 징집병 가족들은 푸틴을 향해서 직접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조속한 포로 교환을 요구하고 집단적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푸틴은 포로로 잡힌 징집병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압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러시아 징집병을 많이 잡아라.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 앞으로 포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불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이 곧 격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을 뒤엎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교량시설을 잇따라 폭파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쿠르스크로 연결하는 3개의 교량을 폭파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이죠. 이에 따라 주변 국경지대에 러시아군 병력이 고립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더 깊숙이 파고들 경우에 후방의 핵심 도로망이 우크라이나군 포격 사정거리에 들어가면서 철도에 의한 보급도 위험해져서 도리어 러시아군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순진하고 환상에 불과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체말로 말하면
레드라인이 무슨 개떡 같은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본토 면적이 현재 125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수는 92개의 마을을 통제 중에 있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큰 타격을 안겨준 사건이 4차례 있었는데요. 이 쿠르스크 진격 사건이 4번째 사례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처벌을 무기로 삼아서 1인 독재 권력체제를 구축한 푸틴의 취약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나머지 푸틴을 3번도 초조하게 오그라들게 했던 사례는 이런 거였죠. 2022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함락 실패, 네, 64km에 달하는 탱크 행렬을 들이밀어서 키이우를 함락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그 야욕은 한 방에 그냥. 네, 2번째는 와그너 용병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입니다. 네, 3번째는 크렘린궁 코앞에서 벌어졌던 테러 사건이죠. 크로커스 시청 총격 테러 사건. 사망자가 15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3번째 사건으로 꼽혔는데요.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 크렘린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4차례의 사건이었죠. 네, 검은 구름이 짙어지면 결국 비가 오는 법이죠. 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구 GTV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